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이름을 함부로 짓지 말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이름의 중요성, 왜 이름은 우리가 잘 지어야 하는가, 그리고 둘째, 좋은 이름을 짓는 법 8대 요소, 이러한 순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귀여운 자녀가 탄생하게 되면은 그 자녀에 대해서 가장 큰 첫 번째 선물이 뭐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절대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된다. 이름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자기와의 동반자이고 자기를 대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명신불이라. 명신불이라. 그리고 명필유기. 명필유기라 그렇습니다. 즉 이름과 몸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우리가 흔히 요즘 신토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대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대지에 생산되는 곡식을 먹고 채소를 먹고 또 이 땅 위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신토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태어나게 되면 내 몸이 있기 마련인데 몸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 관계에 있는 바로 이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몸과 이름은 둘이 아닌 하나이고, 명필유기라, 그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그 사람의 운명을 이끌어가는 기가 있다. 그래서 명신불리하고 명필유기라,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름은 인생 운명의 위대력과 영원성을 지닌,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내 운명에 하나에게 위대력과 영원성을 지닌 제2의 자아다. 바로 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과학과 특히 심리학의 영역에서는 이름이 인간 운명에 미치는 그러한 영향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실증되고 있는 통계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나의 육신과 정신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사람의 정신력과 육신을 대변해주는, 또 상상하면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과 정신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사후에까지도 우리가 죽게 되면 죽은 후에까지도 그 이름은 항상 나를 대변해주는 존재로서 영구히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좋은 이름은 운명 개척의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가 좋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 운명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일한 방법이고,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은 물론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운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운명과, 여러분이 자기의 운명과, 선천적으로 타고난 운명과 잘 부합된 좋은 이름 선정은, 바로 좋은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 개척의
유일한 방법인 것이고, 근래 각인층에서 이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래 간혹 미신적이라는 그러한 우매한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서 근래에 새로운 성명감으로서 그 심오한 천리와 활용성을 존중하는 경향으로 성숙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은 극히 자신은 물론 이 사회 또 국가를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은, 자신의 이름은 오직 나 자신만을 대표하는 유일한 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여러분 자신만을 대표하는 유일한 당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이름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이름이 곧 나를 움직이는 고유명사가 되어서 나 자신만을 움직이는,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을 움직이는 고유명사가 되어서 스스로를 움직이는 성격적 의의가 그 이름에는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밀접하고 떨어질 수 없는 나와의 불가분리 관계에 있는 이름의 암시력은 자기의 정신상으로 되어서 그 자기의 이름은 자기의 정신상으로 연결돼서 그 다음에 그것은 육체적인 행동으로 또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행동은 자신의 행복과 불행의 인생 운명 행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름은 잘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형상이 있는 모든 것, 또 형상이 없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성질과 형상에 따라서 명칭이 붙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름과 몸은 자연히 일체가 되어서, 즉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몸의 성격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실 그대로 보고 느끼는 바가 많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름이 없다면 타인들에 대한, 나에 대한 인식은 어려울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없다면 나에 대한 전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들에 대한 인식의 전달이 어려울 것이며, 사회는 곧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내가 과연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실로 우스운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름에는 인간의 운명을 이끌어가는 키가 있는 것입니다. 키라는 것은 우주 공간에는 우리 인간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공기가 있고, 또 우리가 문화생활을 누리는 전기가 있고, 또 우리 인간을 분석해 본다면 유형인, 형상이 있는 육신이 있는가 하면 무형의 기, 즉 전기, 정신력의 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기를 통해 숨을 쉬고 전기를 통해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이며, 또 그 사람의 정신력에 따라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라는 건 무형의 존재이면서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름 자체에도 형상은 없지만은 그 이름자 자체가 그 사람에게
운명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이라는 것은 기가 충만하고 선천적인 운명에 잘 어울리는, 이미 자기가 타고난 선천적인 운명에 잘 어울리는 그러한 이름은 앞으로 행운을 득할 수 있으나, 불길한 명은, 즉 좋지 못한 이름은 그 사람 운명에 불행을 초래한다는 것은 이미 실증되고 있는, 사실 그대로 증명이 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짓거나 또 회사 이름, 상호, 어떤 상품명 등 모든 장명법에 있어서 지금부터 제가 그동안 약 30수년간 나름대로 연구하고 정리해온 장명법 8대 요소, 이것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드릴까 하니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귀여운 자녀의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며, 특히 이 성명 철학은 인류 사회의 운명학의 하나로서 연구되고 또 발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 나름대로 정립한 장명법 8대 요소, 어떻게 하면 좋은 이름을 지을 수 있는가,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우선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면 첫째, 선천적인 운명과의 부합, 둘째, 이름자의 뜻이 좋아야 된다. 셋째, 음률의 조화, 네 번째, 음양의 배합, 다섯 번째, 수리관계, 여섯 번째, 글자의 형태, 일곱, 오행의 상생상극관계, 여덟 번째, 이름자 자체의 이 생극관계, 이러한 순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선천적인 운명과의 부합이란 뭐냐? 우리가 태어날 때 스스로 타고난 선천적인 운명이 있습니다. 즉 각자의 관상이 있고 또 사주가 있고 또 나를 탄생시킨 부모가 있고 내가 태어난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천적인 운명과의 잘 부합을 시킨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이 고생을 해서 10층, 20층 큰 빌딩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 빌딩에다가 여러분이 화장실이라는 간판을 붙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건 가치 없는 빌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큰 빌딩을 지었는데 거기에다가 빌딩이란 간판을 붙였다고 했을 때는 그 선천적인 이미 지어진 건물과의 부합이 잘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학상으로 보면은 팔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천적인 운명과의 부합. 그래서 역학상으로 보면 이 팔자라는 게 있는데, 팔자, 우리가 흔히 평소에 어떤 불행한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팔자 타령을 많이 합니다. 누구는 팔자가 그렇게 좋아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 팔자가 바로 어디서 나온 얘기냐? 금년이 경진년입니다. 그러면 경진년이면은 연에 두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월도 두자가 나와요. 월도 두자가 나오고
일도 두자, 시도 두자에서 이 팔자가 나오는 법인데 여기에 이름을 잘 부합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 팔자 자체에 오행의 분석법이 있는데 즉 목화토 금수가 있습니다. 목화토 금수란 뭐냐? 이 우주 지구 형성의 기본 요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다 그랬어요. 인간을 적은 우주다 그랬습니다. 적은 우주다 그랬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이 목이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초목을 의미한다. 지상에 있는 초목. 그러면 인간을 소우주, 적은 우주다 그랬기 때문에 인간으로 말하면 이 모발을 의미한다. 그러면 만일 이 초목이 가을이 되었을 때 이것은 단풍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나이를 17세까지, 한 살부터 17세까지를 초년, 17년 가산해서 34세까지를 중년, 17년 가산해서 51세까지가 장년, 또 17년 가산해서 장년, 51세 이후가 말년 이렇게 보는 것인데 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50세가 지냈기 때문에 말년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 지금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이 지상에 있는 초목은 가을에 단풍이 들어 우리 인간에게는 하얗게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에는 낙엽이 된다. 화라는 것은 뭐냐? 지상의 온기다. 우리가 너무 덥고 뜨거우면은 여러분들께서 시원한 곳을 찾아갑니다. 또 우리 몸에 열이 많으면은, 인체로 말하자면 이게 열인데 열이 많으면 해열제를 먹어야만 됩니다. 또 몸이 너무 차가워도 안 좋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비유한다면 화라는 것은 온기를 의미하고 토는 뭐냐? 토라는 것은 우리 지상에 있는 흙입니다. 우리 몸으로 말하면 살이나 마찬가지다. 금은 지하에 있는 암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뼈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자라서 크목이 되고 싶어도 지하에 암석, 바위나 돌이 없으면 이건 쓰러지고 맙니다. 거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수는 뭐냐? 수라는 것은 지하에 흐르는 수맥, 물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혈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바로 이 우주를 형성했다, 닮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이, 이 팔자가 태어난다는 것은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법인데 여기에 적은 우주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족한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내 자신이 나무인데 이 팔자 자체가 추운 겨울에 태어나서 사주에 물이 많아. 예를 들어서 물이 많다면은 꽁꽁 얼어붙어 있다 이겁니다. 그럼 뭘 기다리겠느냐? 따뜻한 태양,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화가 오기를 기다린다. 그렇다면은 이름자에 불화별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뜨거운 여름에 내 자신이 목에 속해 있는데 사주에 불이 많고 암석이 많아. 물이 없어. 그렇다면 이름자에 반대인 물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흙이 부족한데 사주에 물이 또 너무 많아. 흙이 없어. 그렇다면 흙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나무가 균형을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무난히 선천적인 운명과 잘 부합되어서 무난히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그 사람 운명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이것을 선천적인 운명과의 부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자의 뜻이란 뭐냐면 그 이름자 자체가 다 뜻을 내포하고 있는 법인데 그 뜻 자체가 좋아야 된다. 뜻이 나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름자의 뜻이라는 것은 이름에 내포하고 있는 그 이름자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이름자의 뜻을 말하는데, 성명하게 아무리 우매한 사람도 자기 귀여운 자녀의 이름에 나쁜 자는 안 넣어줄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자녀의 이름에 두 번째 명자의 이름자의 뜻인데, 명자의 이름자의 뜻인데,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자기 자식 이름에 죽을 사자나 병들 병자는 넣어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 이러한 불길 명자는 곧 심리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이름에,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에 이러한 나쁜 자를 넣어가지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어준 부모님 자신도 불안하고, 또 본인이 성장해서 이름을 쓸 때마다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나는 병들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그러한 심리적, 즉 영향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불안 속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뜻 자체는 자기의 정신상으로 연결된다. 뜻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정신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것은 바로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쁜 이름은 나쁜 이름대로, 좋은 이름은 좋은 이름대로의 행동으로 연결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름자의 뜻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정치사나 정치인들이나 또는 사업가들을 보더라도 본명을 가진 분들이 개명을 해서, 본명을 가지고 부모님이나 할아버님이 지어준 이름을 개명을 해서 지어서 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박사, 그 양반 이름이 이승용이었다 이겁니다. 용용자였습니다. 용용자였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큰 꿈을 품고 뭐로 바꿨느냐? 만자로 바꿨습니다. 만자. 늦을 만자로 바꿨어요. 왜 바꿨느냐? 단절된 이씨조선을 이을승자 늦을 만자. 내가 이씨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용자를 만자로 바꿨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작년인가 그 중앙일보에 보니까 현직 대통령이신 김대중 대통령도 중앙일보 신문에 보니까 이 버금융자였는데, 청와대에서 하신 말씀이 기자들에게 조부님이 지어줄 때 이 중자, 이 버금융자로 지어주셨는데 이름이 나쁘다 해서 이걸 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운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이름을 지어야만 된다. 또 사업가이신 이병철 씨, 삼성 총수인 이병철 씨가 이름이 이병길이었다 이거예요. 20대에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다 보니까 뭔가 내 운명에 좋은 방법을 찾자. 이름이 나빠. 철자로 바꿨어요. 이거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이러한 이름의 중요성을 가지고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름자의 뜻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 뜻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너무 완성된 이름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완성된 이름이란 뭐냐? 완성되었다 하는 것은 다 이루었다는 뜻 아닙니까?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향 내려와야 돼. 만일 대성이가 이름을 지어가지고 큰 대자 이름 성자 크게 성공했다 이거요? 그러면 크게 성공을 했지만 하향을 해야 돼. 너무 이름이 완성된 이름도 안 된다. 그렇다 해서 너무 하향된 천박스러운 이름자도 절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인격을 너무나 무시하는, 또 상대방으로부터 그 뜻을 봤을 때 천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이름, 즉 말해서 김치국이다. 쇠금자, 다스를 치자, 나라국자. 그럼 김치국인데, 김치국 이름자 뜻은 좋습니다. 이 한 나라를 다스린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부를 때는 김치국, 놀리개감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름에 대한 혐오감이나 어떤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은 절대 지어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년 전인가 95년도에 국민학생들 개명 허가 신청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엄청난 개명을 했다고 하는데 약 100만 명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이름도 많이 개명을 했다고 해요. 한글 이름인데 예를 들어서 한 이름을 송이라 지었다 이거예요. 한송이. 그러면 부모가 어려서 불려줄 때는 참 좋습니다. 꽃 한 송이가, 성이 한신데 이름은 송이다. 꽃 한 송이가 예쁘게 피어난 것 같이 참 내 귀여운 딸이 예쁘게 잘 자란다 이거예요. 그러나 얘가 나이가 10살, 20살이 먹어서 성인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우선 이것은 부모의 귀나 눈을 즐겁게 해준 장난감으로 내 자식을 만들어 버렸다 이거예요. 내 자식을 보고 꽃 한 송이가 피어나듯이 보고 즐기는 내 장난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귀여운 내 자녀는 적은 우주다. 한 개인으로서의 적은 우주가 탄생했는데 부모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장난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성장했을 때 나는 꽃 한 송이야. 그럼 뭘 연상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름자의 뜻은 정신적으로 자기화된다. 그것은 분명히 행동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나는 꽃 한 송이야.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이름에는 미래지향적인 큰 꿈과 희망이 은은하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건 꽃 한 송이에 불과하니 이것은 자신의 이름자의 기운은 꽃 한 송이에 뭉쳐있더라. 그래서 이런 이름도 사실은 우리가 피해줘야 되지 않느냐.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음률의 조화. 음률의 조화라는 건 뭐냐? 이름을 부를 때 음이 있습니다. 각자의 음이 있는데 이 음의 음률의 조화가 좋아야 된다. 음률, 즉 음률이라는 것은 먼저는 저음일지라도, 이름의 음률이 처음에는 저음일지라도 후음은 고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자가. 또 먼저는 타금일지라도 후음은 청해야 된다. 그래서 선저후고, 선저후고, 후고, 선탁후청, 선탁후청. 뒤에는 음이 맑아야 된다. 왜냐? 그 이름자의 음률 자체는 오로지 나에게, 나만의 이름이기 때문에, 나만이 받아들이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음률 자체가 둔탁하거나 또는 째지는 소리가 난다든지 타금이 난다든지 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그 이름을 불려줄 때 내가 받아들이는 감각이 둔탁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나의 이름이 경쾌하고 명랑하고 힘이 있는 이름, 이런 이름은 나의 기를 살려준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름이 박북자, 이건 제가 실제 체험한 겁니다만 이름이 박북자다. 그러면 이름이 박북자 그러면 음률이 둔탁한 음입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 경쾌하고 명랑한 음입니까? 이것은 아주 둔탁한 음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도록
짝을 못 찾았어요. 40대가 되도록.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 병부다. 빛날 병자 부자 부자. 그러면 이름자의 뜻은 좋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빛나고 잘 살라. 이런 이름도 음이 둔탁하지 않느냐. 병부야 그럼 후음이 약해서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자 기왕이면은 자 박북수가 하는 것보다는 명자 밝을 명자를 넣어가지고 명자야 하는 게 좋고 박병부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박병찬 찬자를 넣어가지고 빛날 찬자. 그럼 음률에 생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은 선저 후보 병찬 선음보다는 후음이 높아야 되고 선타 후청 먼저 음이 탁할지라도 후에는 음이 맑아야 된다. 그래서 이름자라는 것은 음률의 고조. 그리고 여자의 이름은 남이 불러줬을 때 경쾌하고 명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쾌하고 명랑해야 된다. 남자의 이름은 심산유곡에서 깊은 산에서 큰 대종이 종이 쿵 울리듯이 후음이 울려 퍼지는 그런 음이 있으면 더 좋다. 음이 있으면 더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음을 가진 이름은 남이 나의 이름을 불려줬을 때 음률 자체가 경쾌하고 명랑하고 운이 있기 때문에 울려 퍼지는 맛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감각, 내 뇌리에 전달되는 음률의 감각이 경쾌하면서 우렁차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게 힘이 생겨 정신적인 기가 살아난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 여러분들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이 남으로부터 불려졌다고 가정했을 때 감을 느껴보세요. 과연 내 이름이 힘이 있고 생기가 있고 개운이 돼서 내 정신적인 기를 살릴 수 있는 이름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이름의 기운을, 나의 운기를 죽이는 이름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들이 여자의 이름은 여자 이름다워야 되고 남자의 이름은 남자 이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음률의 조화에 이어서 네 번째 음양의 배합이란 즉 음양이라는 것은 양과 음을 의미한다. 양은 뭐냐? 남자를 의미하고 음은 여자를 의미한다. 음양의 배합이다. 네 번째 음양의 배합이다. 그늘음자입니다. 이건 변양자입니다. 음양의 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합. 음은 뭐냐 하면은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 양은 남자입니다. 이건 약하다, 강하다, 크다, 적다, 어둡다, 밝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음은 약하고 양은 강하고 그래서 음과 양의 부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자, 양을 남자라고 봤을 때 음을 여자로 본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해야 된다. 그러면 양이라는 것은 숫자로 말하면 13579, 579, 음이라는 것은 2, 4, 6, 8, 10 이것을 음수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홀수를 양수, 짝수를 음수로 하는 것인데 흐르는 전류도 양선과 음선이 있어야 불이 켜지고 전화기에 벨이 울리고 우리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자 자체에도 이런 음양의 배합이 잘 맞아야 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라는 게 유형인, 형상이 있는 것, 또 무형인 것, 형상이 없는 것, 그 모두가 다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양의 조화를 못 이루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결국은 파멸이 온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양은 남자를 의미하고 여자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만일 남자만 있다. 양과 음이 합하지 않고 남자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남녀가 분리해서 100년을 지냈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이세가 있겠습니까? 총말을 가져온다. 다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은 음을 꼭 만나줘야만 됩니다. 비단 인간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물이 다 음양의 원리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있으니까 낮이 있는 것이고 큰 게 있으니까 적은 게 있는 것이고 독한 사람이 있으니까 선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게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름자에도 만일 성이 김씨다. 이게 짝수입니다. 그러면 중자가 예를 들어서 대자다. 홀수다. 제 이름을 비유한다면 원자다. 이게 13핵이다. 성이 짝수이면은 홀수가 되거나 홀수가 하나씩 꼭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짝수이든 이게 짝수이든 어느 것이든 음양, 즉 홀수가 있으면 짝수가 있어야 되고 짝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름자에 홀수가 하나 끼어 들어가 주는 것이 남녀가 같이 만나서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그럼으로써 상생한다. 운이 발복을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 음률의 음양의 배합이 잘 맞아야 된다. 그리고 이 음양의 원칙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만일 성이 두자인 성이 있습니다. 또 외자인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이름자를 댈 수 있으면 외자인 이름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두자로서 뜻을 맞춰주는 게 좋지. 물론 성이 두자인 경우에는 복잡하니까 외자인 이름을 쓰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이름자는 두자씩 해서 그렇게 써주는 게 좋지 않느냐.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다섯 번째 수리란 뭐냐? 이름을 짓게 되면 숫자가 있습니다. 수리관계, 기름관계. 즉 수리, 다섯 번째는 수리입니다. 숫자. 이 숫자라는 것은 이름의 수학적 어떠한 이론과 이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수리 원리 및 논리적이고 또 인식의 근거를 무시할 수 없는 수리 철학을 즉 성명하게 결부시켜서 수리라 그럽니다. 즉 우리가 이 1이라는 숫자, 하나라는 숫자, 그것은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1등, 제일, 첫째, 둘은 둘째, 셋은 셋째. 그런데 요즘 보면 사는 싫어합니다. 왜냐? 제가 어느 백화점이나 고층 빌딩 같은 데 가보면 사자가 없어요. 4층이. 주로 F라고 써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른 방법으로 다 표시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름자를 짓게 되면은 성자와 가운데 자, 끝자가 있는데 두 자를 합했을 때 원격이라 그럽니다. 두 자를 합했을 때 형격, 끝자와 끝자를 합했을 때 이격, 총액이 정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도 좋아야 되고 이 숫자가 다 좋아야만이 길명이 될 수 있다. 원형이죠. 숫자가 좋아야 된다. 그러면 일일이 그 숫자를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주로 9수나 10수 이건 나쁘다 그럽니다. 11, 12, 13, 14, 15, 16, 17, 18, 21, 23 이런 수는 길합니다. 그런데 12, 14, 19, 20,
뭐 22, 이런 수는 아주 불길수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우리 학설상으로 봤을 때 이런 수리에 원형 이정에 이런 수리가 나오면 좋지 않더라. 안 좋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런 길수를 이름자에 넣어 가지고 원형 이정을 맞춰줘야 그 사람이 출세도 할 수 있고 좋은 이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름자의 자형. 이름자의 자형이라는 건 뭐냐? 이름자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글자의 생김새.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여섯 번째 명자형. 이름자의 형태입니다. 형태. 즉 명자의 자형이란 이름자의 생긴 형태를 의미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그 이름이 형태를 의미한 것인데 글자의 형태는 분리되지 않으면서 여러 갈래로 쪼개지지 않으면서 뭉쳐지고 될 수 있으면 뭉쳐져야 좋고 또 알기 쉬우면서 쓰기 쉬운 자여야 된다. 될 수 있으면은 여러 사람이 봤을 때 알기도 쉽고 쓰기도 쉬운 자, 그런 이름이어야 좋다. 그래서 형태가 불안정하거나 쓰기 어려운 자는 될 수 있으면은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피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름에는 안정감을 주는 그런 이름을 꼭 지어주는 게 좋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합시다. 성이 이 유씨인데 이름을 세복종자를 넣고 그 다음에 빛날 빈자를 넣었다. 그럼 유종빈이다. 이런 이름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글자의 형태가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이름이다. 또 예를 들어서 성이 변씨인데 이 빛날 영자 불꽃섭자를 넣었다. 변영섭이다. 이런 이름도 글씨 자체 어려운 글씨지만은 안정감이 없는 글씨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종자를 빼고 창성할 창자가 딱 집어넣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안정이 가지 않습니까?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름자 자체가 형상이. 자, 이 이름을 보면 유자도 분열이요, 총자도 분열이요, 빈자도 분열이요. 다 분열되었다. 갈기갈기다 찢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로지 나의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쓸 때에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 또 써놓고 봐서도 내 자신이 안정감을 갖지 못한다. 바로 그 사람 정신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 정신적인 영향은 행동으로 연결되고 그 행동은 내 운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은 안 된다. 그래서 기왕이면 종자보다는 창자가 더 낫다. 자, 이걸 보세요. 만약 영섭이다. 빛날 영자, 불꽃섭자. 이런 이름도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좋지 않다. 응? 이런 이름에 기왕이면 여기다 마루종자 하나 딱 집어넣어주면은 종섭이다.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그래서 글씨의 자형, 형태도 좋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오행의 상생이란 뭐냐? 오행의 상생관계. 오행이라는 것은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를 오행이라 그럽니다. 목화토금수를 오행이라 그러는데 오행의 상생관계, 서로 생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서로 상생해 주는 게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생해 주는 것. 반면에 서로 치는 게 있어요. 싫다. 극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자에도 오행이 서로 상생돼야 된다. 서로 극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도 모든 삼라만상이 이 오행으로서 서로 상생상극의 작용으로서 변화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한 놈은 치고 죽이고 먹히고 먹고 이런 상생상극의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소우주, 즉 우주의 축소판인 우리 인간도 하나의 오행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상생, 즉 우리가 한의원에서 목화토금수 이 오행의 원리를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생상극법을. 그래서 이름자에도 이 오행이 상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행의 상생작용을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행이라는 것은 목화토금수 이것을 오행이라고 합니다. 자, 목이라는 것은 무엇을 생합니까? 나무가 있어야 불이 탑니다. 생해준다 이거요. 화는 모든 것을 회로 만든다. 재로 만들어서 흙을 크게 살찌게 하기 때문에 화생토, 나무를 불살라서 화는. 토는 금을 생해줍니다. 지하에. 금생수, 금은 수를 생해줍니다. 이게 상생해준다는 얘기죠. 또 수생목, 수는 목을 생해줍니다. 목은 수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상생 원리. 그러면 이름자에 이 오행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음오행이 있고, 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는 이 소리의 오행, 음오행이 있고, 또 자원오행이 있습니다. 글자 자체를 가지고 오행을 삼는 것. 그 다음에 삼원오행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성명하게 통용되는 것은 음오행을 제일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자원오행을 중요시한다. 그 다음에 삼원오행 이런 순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오행상생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성이 김씨다. 그러면 우리가 발음을 낼 때 기역, 키읔, 가, 카자 발음은 아음입니다. 어금니 아자, 어금니에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가, 카자는 목이다. 나다라타, 니은, 디귿, 니을, 티귿은 서름, 혀에서 음이 나온다. 서름입니다. 이 서름. 그래서 화에 속하 있다. 화다. 그러면 미음, 비읍, 피읍, 마, 바, 파는 어디서 소리가 나옵니까? 수는 우리 입술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 바, 파는 수다. 다음에 이응, 이응, 아, 하자 발음. 아, 야, 어, 여. 우리가 아, 하자 발음은 어디서 소리가 나옵니까? 후음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토음이라 그렇습니다. 후음. 그래서 토. 그 다음에 사자차, 시옷, 지읒, 치읓이 있습니다. 사자차는 차는 치음. 사자차. 우리의 이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치음이다. 이빨에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치음이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이름이 만약 김씨다. 김씨면은, 자, 가자, 카자 발음은 아음으로서 목이다. 그래서 음률학상으로 목소리다 그렇습니다. 목 다음에 발음이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 목은 목생화, 무엇을 생해주느냐, 화를 생해준다. 또 수생목, 수는 나를 생해준다. 그럼 목 다음에는 화 발음이나 수 발음이 들어가면 좋다. 그러면 화는 뭐가 있습니까? 나다라타 화. 그래서 여기에 만일 남자나 만일 대자나 이런 이름이 들어가면 목생화에서 이게 화가 되는 것이다. 이게 화기 때문에. 그럼 화 다음에 화가 되는 것이고 목화. 화 다음에는 뭐가 좋으냐? 화생토. 화는 무엇을 생해주냐? 토를 생해준다. 토는 뭡니까? 아자 하자 발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 뭐, 웅, 또 형, 아자 하자 발음.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그래서 서로 상생작용을 시켜주는 이런 음오행이 맞아야 이름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일 일시성일 경우에는
아자 하자는 토성입니다. 이게 토에 속한다. 토에 속한데 여기다 기역자 발음을 넣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역자 발음은 어디입니까? 여기에 목을 넣어줬다. 이 경자를 넣었다고 가정해요. 경. 그럼 목이다. 목극토. 목은 토를 극한다. 이 나무는 땅속에 묻혀서 토의 수분을 빨아들이고 파괴를 시킵니다. 그래서 목극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런 원리. 그런데 또 이건 알으셔야 돼요. 주종오행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주종오행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름에 자 박씨가 있다 이거예요. 박씨가 있는데 박씨는 마바파수, 수는 입술에서 음이 나오기 때문에 수성입니다. 이게 수에 속한데 그러면은 만일 수하고 상극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사자차가 있고 그 다음에 나다라타가 있다 이거야. 나다라타. 응? 나다라타. 응? 그러면 동자를 넣었다. 동이면 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박씨 밑에는 동자가 못 들어가지 않느냐? 왜냐? 수와 화는 상극이기 때문에 절대 맞지 않다. 그게 아닙니다. 만일 주오행, 주종오행이 있는데 주종오행이라서 주된 음의 오행과 종인 따라가는 그런 오행. 그러면 그러면 바자 자체는 주오행은 수지만은 기역자 자체가 뭡니까? 여기에 목에 속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이 여기에 붙는 것입니다. 수생목, 목생화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박씨성에 동자를 넣어도 상생이 된다. 주오행이 맞지 않으면 종자, 종오행을 따라 붙여서 오행 상생 작용을 해주면은 그것도 길명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이름자의 상생관계. 여덟 번째 명자의 상생관계라는 것은 즉 이름자 자체가 상극을 가져오면 안 된다. 서로 생해줘야 좋다. 우리는 서로 상생작용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다 같이 사는 법. 그래서 명자도 상생관계가 있다. 여덟 번째 명자 상생관계. 명 자체의 상생을 해야 된다 이거죠. 서로 생해줘야 된다. 명자의 상생이란 즉 무슨 원리냐. 즉 성명 삼자의 상생 상극 관계를 명자의 이 상생 관계를 하는 것인데 즉 우리가 이름자에 용용자를 썼다고 가정을 합시다. 용용자. 그러면 용하면 상상의 동물이지만은 여기에 연상된 게 뭡니까? 우선 구름문자가 생각되죠. 용은 구름을 탄다. 그래서 우리가 화백들이 그림 그린 거 보면은 용에는 나르는 용에는 꼭 구름이 있다 이거예요. 또 용은 바닷물, 또 물강, 물강. 그래서 이 용자 밑에는 운자 붙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 용은 구름을 만나야 조화를 부리고 서로 상생을 해준다 이거죠. 바닷물을 만나거나 강물을 만나거나. 그래서 우리 옛날 훌륭하신 선생도 보면은 저 한용운 선생 그런 분은 벌써 용용자 구름문자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이름이 상생을 해줘야 된다. 서로 생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명자의 상생이다. 그런데 반대로 상극작용. 예를 들어서 용용자 밑에 나를자를 넣어가지고 용일이 뭐 용광이 그러면 용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용이 싫어하는 글씨를 넣어줬다 이거죠. 그러면 용은 태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눈이 멀어버립니다. 조화를 못 부려. 이건 사령, 죽은 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용용자 밑에는 나를병이나 빛광자 이런 자를 안 넣어준다. 이것은 바로 이름의 상극작용을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자나
운자나 이런 자는 서로 상생작용을 해준다. 그렇다면 오행학상 이름자를 봤을 때 성과 명자 이 이름자가 가운데 자가 남목자가 들어간 자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밑에 쇠금자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명자 상극이냐 생이냐 이거예요. 나무와 쇠는 상극이에요. 그렇다면 이 나무는 죽어버렸다. 죽은 나무다. 또 만일 여기에 목자가 있는데 이름에 삼수변, 즉 물수변이 있다면 수생목, 이것은 상생된 이름이다. 서로 생해준 이름이다. 그래서 상극과 상생작용으로 이런 작용의 이름의 뜻을 잘 살펴야 이름이 길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름에 대한 중요성 8대 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이 정도의 장명법 8대 요소에 맞춰서 이름을 진다면은 아마 선천적인 그러한 운명과 잘 부합된 그런 이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은 뭐냐? 예외일 이름이 있다. 특수명. 그 어떤 사람의 선천적인 운명이나 뭘 봤을 때 이런 술이나 이런 걸 떠나서 또 이름을 특수하게 지어줄 그런 사람도 더러는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장명을 한 데 있어서 귀여운 자녀나 또는 회사명, 상품명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런 8가지 장명법을 깊이 참작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8가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언으로 제가 이름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옛날에 저한테 이런 이름을 지러 왔어요. 자기 아들인데 아들이 이미 성년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동광이다 이거예요. 근데 팔자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선천적인 운명에 보니까 도저히 비광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이름에 광자를 넣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눈이 극히 나쁘지 않느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농구선수입니다. 농구선수. 여러분들이 아실 분은 알 거예요. 김동방 농구선수. 그래서 개명을 지금부터 20수년 전에 아마 26, 7년 됐을 겁니다. 그때 저한테 그 어머니가 오셔서 개명을 해간 일도 있고 이 외에도 이름에 대한 일화가 참 많습니다. 저의 이름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지으신 이름이 김재찬이다 이거예요. 찬인데 있을 제자 빛날 찬자 뜻은 참 좋습니다. 빛나게 모든 걸 풍족하게 잘 살라. 그러나 이 이름은 저의 선천적인 운명과 절대 부합이 안 된다. 그래서 개명한 이름이 김대원이다 얘기죠. 큰 대자 둥근 원자입니다. 될 수 있으면 큰 이상과 꿈을 가지고 둥글게 지구와 같이 우주와 같이 원만하게 이렇게 살자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이런 이름을 제가 지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좋은 이름을 앞으로 잘 지셔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장래 또 자녀들의 많은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저의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